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건강상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시험 범위는 오늘 하는 부분 가지고 한번 시험 치시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저번 시간 이어서 차별화 우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원가 우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상대 기업, 어떤 기업이 있다면 상대 기업과 우리 흔히 등가 제품이라고 하는데 원가 우위 같은 경우에는 이 등가 제품을 경쟁 기업의 제품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왜냐면은 등가 제품이라면은 경쟁 기업이랑 동등한 제품으로 시장에서는 인식되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등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비용 우위, 즉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서 차별화 우위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 목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욕구 충족에 있어서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면은 고객의 욕구에 잘 부합한 제품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즉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표준화된 제품, 즉 등가 제품이란 말이랑 비슷한 말이죠. 표준화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수만큼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어느 한 고객 욕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한하겠죠.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성공적 차별화는 어떤 제품 이나 마케팅 부분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전반적 가치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료 그리고 중간재 같은 투입물을 조달하는 활동도 최종 제품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별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스위스 보면 프라이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탁은 우리 흔히 말하는 방수천, 그러니까 흔히 방수천 버려지는 거죠. 이번에 방수천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밖에 없는, 즉 희소한 제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가방 제조에 필요한 악어 가죽을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 악어를 사육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에 있어서도 차별화의 가능성은 어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시적 특성이 있을 수 있겠고 비가시적 특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가시 특성은 크기라든지 모양, 색상, 무게, 디자인 이런 것들. 즉 어떤 제품의 성능이 주로 들어가겠죠. 즉 측정 가능한 객관적 효용을 우리는 가시적 특성입니다. 비가시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위라든지 독점, 어떤 개성 또는 사회적, 감성적, 심리적 다 이게 주관적이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다 충족되는 거죠. 가시적, 비가시적. 성능도 그렇고 크기, 모양 것들 다 그렇고 비가시적 특성에서는 애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더 혁신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 감정적, 주관적 효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차별화 원천은 너무너무 다양하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차별화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차별화 원천을 이용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 컴퓨터 만들 때, PC 만들 때의 경쟁자라 볼 수 있는 IBM보다 얼마나 더 좋은 제품 개발했는지를 열심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경쟁 기업보다 더 잘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경쟁 기업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좀 더 좋아진 제품을 차별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좀 더 나은 품질 그리고 기능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다. 어떠한 진정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다른 회사 제품과는 다르구나, 상이하구나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독창성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겠죠. 차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너무 애플 아이폰 같아요. 애플 아이폰. 다른 다른 이제 우리 휴대폰이라 한다면은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자 주고 전화 받고 이런 것들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받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까지 사용되는 완전 다른 기업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었고 그리고 고객에게는 더 많은 가치, 즉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차별화 우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낮은 원가로 제공해주거나 이건 원가 효율성, 의한 차별화가 되겠죠. 혹은 뛰어난 혜택을 제공하는 첫 번째 측면 총원가 첫 번째 측면 총원가를 절감시켜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객이 어떠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자사의 마케팅이라든지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고객의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히 살펴본다면은 고객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떤 재고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급 라인, 즉 부품 공급이라든지 원자재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가격을 다운시킨다거나 아니면 수리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뛰어난 혜택 요거 볼게요. 성능 개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 성능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더 뛰어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기존 제품 어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 기존 제품이 있다 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때 이런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혹은 새로운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을 추가시켜줄 때 예전에 우리 여러분 사진기 중에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이죠. 즉석 카메라 같은 경우에 찍은 사진을 즉시 보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고
만족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뒤에서 오면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도 나오고, 그다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품 적합성입니다. 제품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 욕구에 적합하게 맞도록 이러한 제품 적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 두 개랑 다르게 이거는 시장 지향적 차별입니다. 즉 고객의 욕구를 잘 살펴서 그 제품을 적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최근에 코마츠, 일본 코마츠 예를 들었는데 2012년입니다. 그 중국 시장에서 이 코마츠가 이 당시에 1등이었습니다.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일본에 비해서 그 가동 시간이 두세 배 정도 많은 중국 시장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냐면은 그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뭐 굴삭기라든지 뭐 불도저, 뭐 트럭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 줄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입니다. 어, 그 콤트렉스라는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그 기계 여기 안에 GPS 센서를 장착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계를 도쿄 본사에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센서가 뭐 부품이 다른 정도, 또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엔진 가동 상태, 그래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부품 교환할 때 편리하게, 수리할 때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 기능을 고객사에게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인력들을 모두 현지화합니다. 그래서 판매, 뭐 마케팅 모두를 이제 현지화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마츠 같은 경우에는 16개 중국 지사장이 모두 다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요.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그 고객 욕구에 맞도록 제품의 적합성을 높이는지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성공적 차별화와 기업 성과입니다. 보면은 우선 그 성공적 차별화부터 보도록. 제가 볼 때 요거 1번은 4번이랑 같은 파트이고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성공적 차별화입니다. 계속 앞에부터 말하지만 성공적 차별화는 당연히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의 욕구를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그 욕구를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밸류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특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그걸 만드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차별 같은 경우는 차별화의 공급 능력을 차별화에 대한 그 고객의 수요에, 즉 우리가 파악한다 해도 고객 욕구를 파악한다 해도 그걸 다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각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각 활동에 있어서 이제 독특성의 원천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치 사슬이 각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제품 차별화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또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독특성을 늘릴 수 있는 차별화 변수와 어떤 행동을 파악해야 한다. 뒤편에 보면은 우리 예가 있습니다. 예 좀 이따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장 유망한 차별화 변수를 선정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때 그 세 가지 정도의 고려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독특성에 근거할 때 차별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차별화가 궁극적으로 오면은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내부 자원이나 능력 면에서의 강점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의 원천으로 어떤 활동에 높은 그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가치 활동 간의 그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의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투입된 부품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숙련도 그리고 동기 유발 그리고 품질 관리와 같은 이런 가치 활동이 연계되어진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독특성 중에서 어떤 유형의 독특성이 이게 지속 가능한지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업 가치 사슬과 고객 가치 사슬 간의 어떤 연결 부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화 목적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가격 프리미엄을 넣는 데 있죠. 이걸 위해서는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고객의 부담을 비용을 낮추거나 고객에 의한 제품 차별화 돕는 거. 우리 앞에서 했던 비용 우위 아니면 이런 제품 차별화를 하는 거죠.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매업자, 즉 식당의 어떤 재고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그리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제공해주는 차별화가 고객의 원가 절감 그리고 차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 부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가치 사슬 상의 대표적인 차별화의 원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류가 투입되고 그리고 운영이 되어지고 물류가 산출되어지고 그리고 마케팅 판매 그리고 서비스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 기업의 하부 구조가 있고 인적 자원 관리.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기업의 하부 구조가 있고 기업 하부 구조 여기 R&D 연구개발 밑에 부분 그리고 인사관리 저는 책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애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플 여기 구매 즉 부품입니다. 부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품 구매한 다음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 마케팅 이루어지고 그 다음 AS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 같이 샀을 이슈. 애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 구매 같은 경우는 높은 품질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을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애플에게 부품을 공급하죠. 대표적인 게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 앞에 뭡니까? 그 디스플레이 앞에 디스플레이 또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 카메라도 우리나라 회사가 여기 애플에 공급하고 자 그다음 생산입니다. 생산은 거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이제 대만 기업인 팍스콘에 의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죠. 생산. 그래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기서는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통한 판매를 통해서 높은 마진을 보장하고 여기 AS는 그 철저하게 AS. 그래서 고객에게 뭐 기술적인 훈련, 우리 애플 스토어 같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면은 그 교육도 저는 못 가봤는데 그 교육도 보면은 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이게 어 우리 뭐 맥, 아이패드 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 교육하고 할인 뭐 교육하고 것들. 자, 기업 하부 구조입니다. 기업 하부 구조는 종업원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더 뛰어나게 조성한다는 것. 연구개발은 매출액, 애플이 남긴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것. 혹은 뛰어난 성능, 그리고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연구개발하고. 그다음 인사관리는 그 종업원에게 동기부여하는 이런 것. 이게 가치사를 통한 애플의 차별화 전략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거는 우리 책은 이걸 봤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디퍼런트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죠. 되게 유명한 책을 인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브랜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도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거는 그 마케팅 시간에 나오는 건데 또 이것도 마케팅과 관련된 건데 우리 책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 좀 봐두시길 여러분. 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단 내린 아이디어 브랜드라고 보면 듯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창이 있어요. 구글 창 보면은 다른 뭐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구글은 그냥 창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역발상이죠. 단지 이제 검색창 하나만 딱 두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했다. 또 많이 나오는 예가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우리 보통 가구점 하면은 가구 가서 고르고 가지고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부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립해야 되는 역발상이죠.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차별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일탈 브랜드입니다. 기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개념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같아요. 기존의 제품, 기존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 개념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우리 보통 서커스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서커스는 우리 뭐 호랑이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그네 타고 뭐 그거잖아요. 근데 태양 서커스 아니죠. 음악이 막 나오고 마치 뭐 콘서트처럼 그 완전 그 다른 카테고리 마치 그 균제품과는 기존 서커스와는 완전 다른 카테고리 개념. 즉 뭐 서커스 쇼인데 마치 뭐 음악 콘서트처럼 이렇게 아니면 뮤지컬처럼 되는 거 시력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적대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소비자에게 적대적 감정을 유발시킴으로써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요겁니다. 우리 보통 그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 쿠퍼 차가 작다라는 것은 그 조금 소비자가 느끼기에 차가 너무 작아 그러면은 좀 우호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미니 쿠퍼는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음, 즉 어떤 감춰야 될 단점, 차가 너무 작다, 단점을 숨긴 게 오히려 드러내서 오히려 호의적으로 아 마치 우리 흔히 말 많이 하던 이거 미니쿠퍼 얘기하면 그 장난감이요 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즉 이렇게 되는 거. 장난감 같지만 나만이 가진 어떠한 자동차라고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홀리스터가 나옵니다. 홀리스터 그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의류 브랜드죠. 의류 브랜드. 홀리스터도 유명한 적자 브랜드의 예입니다. 홀리스터 같은 경우는 아예 성인들을 소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 보면은 20살이 넘는 성인이 들어가면은 불편한 마음 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되게 뭐랄까 그 바닷가 하와이 비슷한 바닷가 통나무집을 연상케 합니다. 조명도 어두컴컴하고 음악은 엄청 시끄럽고 보면 사진들이 쭉 깔렸는데 전부 다 10대입니다. 10대 됐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 홀리스트에 맞지 않는 고객이면은 노골적으로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 홀리스트도 마찬가지 이런 적자 브랜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별화와 기업의 성과입니다. 성공적인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당연하죠. 수익을 얻어야겠죠. 차별화 전략 성공했을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고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두 번째는 제품이 독특함으로 인해서 가격 프리미엄 있는 거죠. 가격 프리미엄. 그 아이폰이 그렇죠, 여러분. 아이폰 특히 아이폰 둘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원가 우위 전략은 좀 다르죠. 원가 우위 전략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우리 앞에서 했지만 뭐 겸곡선 있고 교매 경제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대규모의 그 자본 집약적인 공장을 지어서 이러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가격 정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자, 이 다음 이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여기 나오는 블루오션 전략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김위찬 교수와 마보네, 프랑스의 마보네 교수가 제공한 방법론입니다. 이 블루오션 전략은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즉, 이게 보시다시피 가치 혁신입니다. 가치 혁신, 가치와 혁신의 동등한 중요성을 두면서 고객과 기업을 위한 가치 도약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비경쟁 시장을, 즉 여기서 새로운 비경쟁 시장을 창조해서 경쟁 자체를 아예 벗어나게 하는 혁신. 블루오션이죠. 반대로는 이제 반대, 즉 경쟁이 너무 많은 시장, 레드오션이죠. 즉 가치 혁신의 당위성이라 하면은 기업들이 서로 모방적 제품을 갖고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을 만들면은 경쟁 기업들도 유사한 제품으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은 경쟁 기업 역시 자신의 가격을 내는 것 같은 소모적이고 모방적인 경쟁 방법은 이른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블루오션은 가치 혁신은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던, 이런 가치 혁신이 주어졌다는 걸로 가정했던 사고방식을 완전 깨어버리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찾아서 이를 충족시키면은 소모적 경쟁을 하지 않는 블루오션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는 건 결코 새로운 게 아니죠. 이제 슈페터 같은 학자도 기업의 혁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재결합을 통해서 혁신을 하라고 강조하였죠. 신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최적 방법론을 제시한 게 바로 이 블루오션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제품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체계적 방법론, 이게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이 블루오션, 여러분 요즘 요 근래 몇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을 제가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 근래 메타버스, 이게 요즘 요 근래 블루오션 같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스, 그리고 또 메타라는 말, 가상이라는 말, 가상이란 게 메타가 가상이죠. 그리고 유니버스를 합쳐진, 즉 현실이랑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 세계라는 겁니다. 이 온라인 가상 세계는 우리를 말해서 MZ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거죠. 이게 미국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게임사 중에 로블록스가 이러한 가상 세계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 제페토도 마찬가지. 즉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하는 것. 제가 보니까 뭐 제가 그 저번에 얼마 전이었는데 명동 땅을 뭐 10만 원에 산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상 활동 세계에서. 이게 요즘 많이 거론되는 블루오션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역시 전략적 논리에서 전통적이었던 논리 그리고 가치혁신적 논리가 쭉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이것만 볼게요. 산업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건 가치혁신은 산업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논리 받겠다. 전략 초점 역시 마찬가지.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라는 전통적 목적은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혁신 같은 경우는 경쟁 기업은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다. 완전 새로운 것. 시장 지배는 획기적인 도약 추구다. 새로운 것. 새로운 시장. 메타버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미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있었죠. 싸이월드 캐릭터 있었죠. 우리 메타버스. 우리가 그런데 이게 후대에 와서 좀 10년, 10여 년 지나서 이제 이게 학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된 거죠. 가치혁신 차별화 방법을 볼게요. 여기 ERPC 프레임입니다. ERPC 가치혁신 차별화의 방법론입니다. 이건 어떻게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ERC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의 상세 관계, 즉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깨고 새로운 가치 혁신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ERC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어떤 기업이 비용 우위를 추구하면은 차별화 힘들죠. 왜? 차별화하면 할수록 비싸지니까. 차별을 너무 해버리면은 비용이 올라가고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 상충 관계, 상세 관계보다는 상충 관계. 근데 이거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ERC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요 네 가지의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엘리미네이트, 제거입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경쟁 요소들 가운데 제거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요소들 가운데 제거할 건 없는지, 오랫동안 산업 내에서 경쟁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당연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거죠. 경쟁 요소 중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 가치를 훼손시킴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게 있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쟁 요소에는 근본적 변화가 있지만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경쟁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에 치중해서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태양의 서커스 예를 들면은 꼭 서커스에 스타 고개사가 있어야 되냐? 호랑이, 코끼리, 사자, 동물 묘기를 해야 되냐?
요거 제거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감소입니다. 감소는 업계의 표준 이하로 내려가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즉 경쟁 기업보다 잘하겠다는 경쟁에 너무 몰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과하게 기획된 것은 아닌지를 평가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과잉 서비스할 경우에는 수익을 연결되지 못하고 비용 구조만 상승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 세계 80년대 70년 80년대 전 세계 최강의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었죠. 전 세계 최강이던 산업. 뭐 자동차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뭐 독일도 잘 만들고 미국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전자 산업이 그랬죠. 특히 소니로 대표되는 전자 산업들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우리 LG전자, 삼성전자가 다 맡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세가 최강이었다. 근데 일본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곳에 너무 이렇게 몰입합니다. 한 곳에 집중. 우리 이거 집중. 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어떤 그 기기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기기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할까요? 다 사용할까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 다 사용하고 못한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소니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곳에 몰두하니까 100%만 있으면 될 것을 성능을 120%더 잘 만들어야 돼. 더 기능을 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이렇게 많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자, 감소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그 태양의 서커스 예를 들면은 너무 너무 이렇게 웃김, 서커스는 꼭 그래야 되냐? 라는 거죠. 화려하면 안 되냐? 라는 거. 화려하고 마치 뮤지컬처럼 꼭 이거 공중 그네 이거 꼭 타야 되냐? 이런 스릴, 위험 있어야 되냐? 꼭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증가입니다. 그 산업계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게 무엇인가? 산업계 표준으로 올려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현재 수준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이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태양의 서커스 예를 들면은 공연장을 조금 더 업계 표준보다 더 화려하게 또는 독특하게 또 하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한 번 충전에 몇 킬로 간다? 이게 거의 표준인데 이걸 넘어서면은 강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창조 기업법. 현 산업계가 아직도 한 번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창조해야 될 게 무엇인가? 태양의 서커스 예를 들면은 어떤 다양한 공연 작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음악 그리고 마치 뮤지컬 같은 무용 것들을 창조해낸다. 계속 예를 들지만 애플 스마트폰의 그 인터넷 기능이 되는 이 바로 이거라고 보면 되듯합니다. 자, 차별 어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